안녕하세요. 월간 수학의 민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위상수학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상수학은 부드러운 기하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학교 때 배운 기하학과 비교해가며 설명할 텐데요.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려보면은 거의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건 바로 이제 평면기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면은 평면도형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특히 평면도형이라 하면은 삼각형을 거의 주로 다뤘었고, 대표적인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합동을 배웠었습니다.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것은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뒤집어서 일치하면 되는 것이었죠. 한편 다른 비교법으로서 닮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닮음이란 이동, 회전, 뒤집기 뿐만 아니라 확대, 축소해서 일치하면 되는 것이었죠. 아마 중학교 때는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아니면 닮음인지 판단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합동이나 닮음은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삼각형을 하나 갖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 친구가 삼각형을 하나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합동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시켜서 갖고 가서 또 회전하고 뒤집어서 일치하는지 판단을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면은 전화통화라던가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히 합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엄청난 효율적인 판별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합동의 판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판별법을 배웠습니다. 비슷하게 닮음의 판별법으로는 SSS, SAS, AA 판별법이 있었죠. 앞서 말했듯이 중학교 기하와 비교해서 위상수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상수학에서는 평면도형을 포함하는 더 일반적인 개념인 위상공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다룹니다. 위상공간의 정확한 정의는 다른 영상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예시들에 대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평면도형들이 있고요. 사면체, 육면체와 같은 입체도형들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와 같은 다각형이나 다면체들은 선분이나 면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런 선분과 면들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라는 의미의 셀인데, 이들의 고차원적인 일반어로서 셀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예시로는 미적분학 버전의 셀 복합체를 할 수 있는 다양체가 있습니다. 이 외에 거리 공간이라던가 더 많은 예시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공간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도형들의 일반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위상수학에서는 어떤 비교를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위상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호모토피 동치, 그리고 다양체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미분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다른 만큼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만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은, 위상공간이라고 부르는 이런 도형들을 구부리거나 피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일치가 되면은 이런 위상동형이라던가 호모토피 동치라던가 미분동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부리거나 펴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합동이나 닮음보다는 훨씬 느슨한 비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머그컵과 도넛은 서로 위상동형인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부리거나 펴서 도형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합동과 닮음의 판별법처럼 이들에 대한 판별법도 연구되어져 왔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별법은 오일러 지표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으로는 베티수, 또 호몰로지 이론, 그 외에 특성류와 같은 아주 강력한 판별법들이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위상수학을 부드러운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부리거나 펴서 늘리거나 줄여서 같아지면 되는 비교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